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의 홍강철입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통일중매군에서 이번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산 가족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의 경우에 북쪽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연계를 가지려게 되면 남과 북 모두의 법이 위반되는 일입니다. 북에서는 국가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중국 휴대전화로 남한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사람들과 전화 연결을 가지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공개된 비밀이죠. 이런 사연은 북쪽의 정부나 인민들도 모두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한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다 하더라도 남한의 가족과 전화 연결을 가져야 하는데, 남한의 가족과 친척이나 친척들하고 전화 연결을 가져야 하는데 국가통신망을 통해서 전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브로커들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전화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법적인 방법으로 남한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를 하고 남한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위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송금받는 경우에도 그렇죠. 수수료를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수수료는 30%입니다. 중국 사람이 10%, 북한에 있는 가족이 10%, 또 그리고 또 브로커가 중간에서 전화 연결을 시켜주는 브로커가 10% 이렇게 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0%죠. 그런데 이 30%를 주고도 남한에 있는 가족이 보낸 돈을 제대로 받게 되면, 그러면 잘 된 겁니다. 도중에 브로커가 모두 떼먹고 배째라고 들이댈 때도 있습니다. 돈 떼먹었다고 브로커가 항의하게 되면 브로커가 이러는 겁니다. 야, 보이버 신고해버리겠어. 이렇게. 또 보이버 신고 당하게 되면 노동단한테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해드렸지만 북쪽의 형법은 이렇게 자수하면 용서해 주거든요. 자수하게 되면. 그래서 북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고리 먼저 잡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먼저 법기관이 문고리를 잡아 당겼다는 거죠. 당기고 가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먼저 신고한 사람, 자수하고 신고한 사람은 용서해 주거든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먼저 신고하는 경우에는 북한 이탈 주민 가족분들이 피해를 입는 거고, 북한 이탈 주민 가족분들이 가서 먼저 신고를 하게 되면 정말 돈을 떼었다고, 내가 이게 위법적인 거 알면서도 돈에 유혹돼서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전화를 하고 이 돈을 받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문제다. 그러니까 나도 처벌받겠으니까 저 브로커도 처벌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브로커가 처벌받게 되는 거죠. 기본은 브로커가 나쁜 거거든요. 브로커가. 브로커가 법을 위반하게끔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서 꼬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로 말하면. 그랬으니까 브로커가 기본 나쁜 겁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이 가족들이 먼저 신고하면 괜찮은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중에 올해 6월쯤에, 그때 1월인가? 어쨌든 그때 그분도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다 돈을 보냈습니다. 200만 원을 보냈는데요. 한 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내려갔다가 또 만난 이 북한 이탈 주민 분의 경우에는 남한에 와 있는 이 탈북자를 통해서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낸 겁니다. 100만 원을 송금했는데 가족들이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한에 있는 탈북자한테다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돈을 왜 떼먹었냐? 우리 가족들이 한 푼도 못 받았다 한다. 그러니까 그 돈 돌려달라, 나한테. 그러니까 이 탈북자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다 대고, 야, 북에 있는 너네 가족들을 보이버에 신고해버리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서
그저 앉은 자리에서 돈 100만 원만 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야 전화 통화를 녹음하지 그랬냐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이스톡으로 온다는 거죠. 근데 보이스톡으로 오면 이 녹음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보이스톡은 잘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녹음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못했다고. 아 그래, 아니 그걸 녹음해 가지고 보안수사대나 보안경찰이나 그리고 또 뭐 경찰이나 뭐 어쨌든 검찰이나 이런데 신고해 버려야지. 신고해서 처벌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보이스톡으로 왔기 때문에 못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보이스톡은 녹음이 안 되네 하는 걸. 예? 처음 알았죠. 그리고 보게 되면 이 남한에 있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 북에 있는 가족 그리고 친척들한테 전화 연결을 하고 돈을 송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이것도 불법입니다. 우리도 불법이긴 마찬가지죠. 우리다. 물론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에 있는 가족 친척들과 전화 연결을 가지고 돈을 송금한다고 해서 국가정보원이나 보안경찰들이 법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벌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그 현 상황에서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북쪽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 연결을 가지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한 지방에 계시는 한 북한 이탈 주민 어머니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오랫동안 건강적실을 찾았는데 이제야 겨우 찾았다고요. 그분은 작년부터 왈가왈부를 열심히 시청하고 계시고 구독하고 계시고 제가 하는 일을 적극 응원하고 있다고. 그런데 왈가왈부과 통일주민권 후원도 하겠으니까 자신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 유골이라도 고향에 있는 아들들에게 보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답변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남한에 계시는 우리 3만 5천이 거진되죠. 이런 탈북민들 분들 중에는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모두 돌아가시게 되면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건 한결같은 소원일 겁니다. 그리고 또 북을 떠나오신 지 오래되시는 이런 분들은 고향의 부모, 형제, 가족, 친척들과 연계가 완전히 끊어진 분들도 많으십니다. 지금 통일부에서 남북교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6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개정안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통일중매권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국민청원 내용이 어떠냐면 첫째로는 남과 북의 정부기관을 통해서 이산 가족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이 흩어진 가족들을 찾을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달라 이거거든요. 우선 북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서 하게 되면 그러면 찾으려게 되면 그 북에 있는 이산 가족들이 그 친척들과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친척들과 이런 흩어진 이런 가족들이 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소를, 정확한 주소를. 북쪽도 여러 번 행정 체계를 바꾸고 하다 나니까 주소가 바뀌었거든요. 북쪽도. 그래서 그 주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첫 조항이었죠. 두 번째 조항은 북한 가족들과의 서신왕래와 통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시켜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소를 알았으니까 이제 주소 알면 그 다음에 거기다 편지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편지를 써서 그 가족들한테 편지도 쓰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받아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국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세 번째는 남과 북이 은행을 통해서 남북한 가족들 간의 가족들과 지인들 간의 이 송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조항을 포함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소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하게 되면 이제 생활비를 보내야 되겠죠. 물론 우리 남한에서 보내는 생활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북에서 또 생활비 보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몇 년 전에도 TV에 뉴스에 좀 떠들었죠.
그런 분이 계신다고? 이렇게 남북한 모두가 지금 헤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은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걸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또 북쪽의 인민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려게 되면 정부기관이, 양쪽 편의 정부기관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범죄자 많이 만나면 나쁘죠. 그래서 우리 이 조항을 넣습니다. 남가북이 은행을 통한 송금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산 가족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이 고향 방문을 실현시켜달라.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달라. 그래, 이런 문제들도 보게 되면 우리 내 주변에 계시는 그 탈북자분들은 저한테 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실현될 수 있겠나, 그게. 근데 실현될 수 있는 겁니다. 2002년경에 그 우리 남한의 그 언론사 사장단이 그 북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산 가족들을 고향까지 방문하게끔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현 안 됐습니다, 그게. 그렇지만 북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김정일 위원장이 그 생전에 계획했던 일이 아닙니까? 이것도 유훈이거든요. 그러면 유훈은 지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이게 실현되지 않을 일이 아니라는데요. 우리 정부만 노력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북전단 살포죠. 네? 대북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만들어라. 이랬습니다. 만들어달라. 대북전단 살포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예? 대북전단 살포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일이라고. 예? 이거는 대북전단 살포는 박상학이, 이민복이 같은 이런 애들한테 돈벌이나 시켜주는 일밖에 안 된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죠. 대북전단 살포는 박상학이나 이민복이 같은 이런 자들한테, 이런 자들이 돈벌이나 시켜주는 일일 뿐, 우리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 그리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생활의 터전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법적으로 이건 못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송영길 의원이 뭐 이렇게 제기했다던데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최근에는. 이게 어찌 보게 되면 우리 3만 5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통일중매군이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것임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통일중매군에서 활동하시는 남한분들도 모두가 찬성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우리 통일중매군 밴드에서 제가 회람을 했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회람을 했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제기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남한분들하고도. 그리고 우리 그 통일중매군이 제기한 이 국민청원은 분단된 우리 민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그런 청원이기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분단 민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한다는,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남북교류법 개정을 위한 통일중매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또 우리 애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우리 애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